자, 오늘은 코릴레이션 코플라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의 그 기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죠. A 기업에 대출해준 그 대출이 부도날 확률 V1, B 기업에 대출해준 그 돈이 부도날 확률이 V2. 근데 정규분포를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U1으로 매핑을 하고, 어떻게? 퍼센타일 투 퍼센타일 베이시스로 매핑을 하고, V2도 마찬가지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U1, U2가 바이베리엣 노멀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놓고, 이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을 통해서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A 기업에 대출해준 돈이 부도날 확률, B 기업에 대출해준 돈이 부도날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동시에 부도날 확률을 이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곳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바이베리엣 가우시안이라기보다는 멀타이베리엣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을 써야 되겠죠. A 기업에 대출해주고 B 기업에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N번째 기업에 대출해준 것들을 각각 다 정규분포를 스탠다드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UI, U1, U2, UN으로 다 바꾼 다음에 이거를 퍼센타일 투 퍼센타일 베이시스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U가 멀타베리엣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라고 놓고 한꺼번에 부도날 확률, 그죠? 1, 2, 3 해서 N 기업에 대출해준 돈이 한꺼번에 부도날 확률을 이 멀타베리엣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는 코릴레이션이 너무 많아져요. 그죠? N 기업이면은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나누기 2개만큼의 코릴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통상 팩터마드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타이베리엣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는 멀타이베리엣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에서 추가로 통상 원 팩터마드를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코릴레이션 에스티메이트 해야 될 그 코릴레이션 숫자가 이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크레딧 디폴트 코릴레이션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은 말하자면 한꺼번에 부도날 확률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신용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상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을 가정을 하고 추가로 팩터마드를 거기다 더 얹습니다. 그러면 이게 팩터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이 되는 겁니다. 팩터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이 되는데 원 팩터마드인 경우에 공통 팩터가 존재를 하고 이 UI는 각각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모두 N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지 않는 부도날 확률, 원래 분포 TI를 지금 매핑, 퍼센타일 투 퍼센타일 베이시스에 의해서 UI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게 많다 보니까 UI가 1서부터 N까지 존재하면 코릴레이션 에스티메이트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팩터마드를 가정을 한 거예요. 원 팩터마드를 가정을 하면 이때 F는 공통 팩터고 ZI는 idiosyncratic 리스크를 매저하는 건데 이 F랑 ZI가 서로 독립적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QI는 원래 부도날 확률의 분포 TI의 누적 확률 분포예요. 그럴 경우에 요런 식의 얘기가 성립이 되죠. 부도날 확률, 원래 부도날 확률의 분포 Q는 T가 U에 매핑이 되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고, 부도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 이하다. I가 부도날 확률이 10% 이하다. 그럼
그럼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그것이 10% 이하인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매스가 필요합니다. 먼저 요 팩터 모델의 요 식을 z에 대해서 풀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이쪽으로 남겨주고 뭐 하면은 그 다음에 요 값은 이거랑 같고 이거를 여기에다 매핑을 시킨 거기 때문에 f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공통 팩터입니다. f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ui가 u보다 작을 확률은 이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gi가 정규분포를 따라가기 때문에 zi가 여기서 ui가 u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ui 대신에 u를 대신한 값의 그 누적 확률 분포 확률 값을 계산한 거죠. 그죠? 요 의미 아시겠죠? 그런데 이 u는 이 정규분포의 아규먼트예요. 따라서 u 값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요 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u 값은 정규분포의 인버스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이 q 괄호 열고 t. 통상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도날 확률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심플리피케이션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 A기업에 대출해주고 B기업에 대출해준 것들이 부도날 확률이 사실상은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왜냐? For simplicity. 그 다음에 요 A라고 하는 코에피션트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다 모든 회사에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이 코릴레이션이 똑같아집니다. 그죠? AI 스퀘어를 low라고 가정을 하면 AI는 스퀘어 루트 low가 되고 요 QIT에서 I가 다 부도날 확률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I가 드롭 아웃이 됩니다. I가 빠져요. 그래서 요런 식이 생기고 이때 low를 우리가 코플라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여기서 F를 조금 이제 그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 var에서의 그 어떤 신뢰 수준 x 값으로 이걸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꿔치기 하는 것이 요 식이에요. 조금 전에 요 식과 요 식을 보십시오. 요 식이 뭐예요? f가 주어졌을 때 부도날 확률이 t보다 적은 그런 그 누적 확률 값이잖아요. 그거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는데 요 주어진 f를 예를 들어서 신뢰 수준 x로 대치를 하고 약간의 그 알지브라를 거치면 이게 사인이 부호가 바뀝니다. 그랬을 때 요 의미는 worst case default rate, worst case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부도날 확률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타임 호라이즌 t 사이에 confidence limit, 신뢰 수준 x를 가정을 했을 때 x를 주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부도날 확률입니다. 자, 이건 뭐 바젤 2에서도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방법은 자, 여기까지는 그냥 mathematical fact고 여기서 이 주어진 조건 f 대신에 신뢰 수준 x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알지브라를 거치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식의 의미는 worst case probability of default, worst case의 default rate이다. 이것을 알면은 이런 신용 위험에 대한 바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익스포저예요. 론 프린시플로 생각해도 되고 회수율을 빼면은 그 로스 레이스죠. 로스 레이스를 여기다 곱해주고 익스포저에다가 이걸 곱해준 다음에 월스트 케이스의 부도날 확률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크레딧 리스크에 해당하는 바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신용 위험에 해당하는 바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모형은 이제 바질 2에서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